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간과 언어와 사회 제6주의 제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남북한의 어휘의 차이, 즉 낱말의 차이를 주로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강에서 북한의 언어 정책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남북한 간의 언어 정책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정책의 차이는 이질화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북한의 언어 정책의 가장 기본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김일성의 담화가 있습니다. 1964년에 나온 건데요. 64년. 제목이 조선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몇 가지 문제, 이런 제목의 담화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를 보면은 북한의 언어 정책이란 대남 전략 면에서 언어가 가지는 그 역할, 혁명적 역할을 높이는 것과 함께 그 대내적으로는 공산주의의 혁명과 건설에 있어서 정치, 사상, 교양 및 주민의 조직 동원에 기여하도록 하는 그런 데 목적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언어를 말하자면은 정치, 사상, 교양 그리고 주민을 조직하고 동원하는 데 적극 활용하는 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이런 기본적인 목표 아래에서 북한의 언어 정책은 한반도의 분단 이래 한자 페이지, 한글 전용, 그리고 이른바 말 다듬기 운동이라는 어휘 정화 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두 가지 크게 지금 말씀드린 게 해방 이후에 한자를 폐지하고 북에서는 한글 전용으로 정책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말 다듬기 운동, 언어 정화 운동입니다. 어휘 정화 운동. 그러면 이제 문화어라는 그 말은 북에서 쓰는 그 북한의 말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표준말 하는데 북한에서는 이걸 쓰지 않고 문화어라고 해요. 우리의 그 표준말 하면은 해방되기 전까지는 남북한 모두가 그 단일한 표준어로 이렇게 이제 받아들였던 건데, 분단이 되고 해방 후에 북에서 독자적으로 남한의 표준말과는 다른 그런 북한의 말하자면 표준말을 문화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 문화라고 지칭되는 표준어의 정책, 어휘 정화 정책, 그리고 여기서 비롯된 사전 편찬, 이런 연관 내용을 통해서 북한의 언어 정책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지요. 그리고 아울러서 정치 도구로서의 언어, 아까 말씀대로 정치를 하는데 필요한 그 강력한 도구로서 언어를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도구로서의 언어가 북한 사회에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기로 합니다. 그럼 먼저 북한의 표준말 정책을 보겠습니다. 북한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표준말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해방 후에. 그리고는 대신에 문화어라고 하는데 이는 평양을 중심으로 쓰이는 말을 가리킵니다. 북한의 말, 평양 중심의 말. 예, 그래서 이 남한의 표준말과 이제 대립되는 북한의 이게 이제 명칭인데요.
이 문화어라는 것은 김일성 자신이 직접 만들어낸 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에서 평양말을 문화어로 삼는 이유를 김일성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좀 따옴표로 읽어보겠습니다. 서울말은 남존 여비 사상과 썩어 빠진 부르조아적 생활이 지배하는 말로서 여자가 남자에게 아양을 떠는 구맹맹이 소리를 그대로 쓰고 있으며 이런 식의 설명을 했어요. 이어서 그것마저 고유한 우리말은 얼마 없고 영어, 일본말, 한자어 등등이 반절이나 섞인 잡탕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가? 서울말이. 이어서 우리는 우리 혁명의 참모부가 있고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모든 방면에 걸치는 우리 혁명의 전반적 전략과 전술이 세워지는 혁명의 수도이며 요람지인 평양을 중심으로 하고 평양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그 문화의 그 성립 배경을 설명한 거예요. 그 이어서 이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오늘 평양말은 서울말보다 비할 바 없이 우월하다. 우리의 방송원이라는 것은 아나운서를 얘기합니다. 방송원들이 온 나라에 대고 이 좋은 평양말로 방송을 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며 떳떳한 일인가. 이렇게 자문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남한 서울의 말은 이게 외래어투성이고 잡탕말이고 구맹맹이 소리고 이렇기 때문에 이 한나라의 표준어로 적합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훨씬 우월한 평양말을 문화어로 해서 북한의 말로 삼겠다. 그리고 아마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이걸 더 확대하면은 한반도 전체의 표준으로 삼겠다. 그런 의도가 있었겠죠. 자, 지금 앞에서 소개한 대로 문화어는 평양말을 주축으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고 상당수의 함경도 사투리 말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기에는 전반적으로 말세가 좀 거칠고 전투적인 인상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런 억양과 리듬 이런 설명을 하면서 왜 그런가를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문화어, 즉 평양말을 중심으로 1966년 이래 내각 직속 국어조정위원회를 두고 또 사회과학은 국어조정지도처 그리고 언어학연구소를 동원해서 어휘를 조정하여 이를 민족어로 확정해 나가려 했던 것입니다. 문화어의 등장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겠습니까? 과거부터 우리나라의 표준말로 되어 있는 남한의 서울말을 부인하고 남한의 표준말은 서울말이 바탕이 되죠. 그것을 부인하고 평양 중심의 이른바 문화어를 한반도 전체의 표준말로 삼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이는 남북한의 언어 이주화를 촉진하는 주요 원인의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럼 이어서 말다듬기 운동, 즉 언어 정화 운동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북한에서는 한자를 폐지하고 한글을 전용을 하기 시작을 했죠. 해방 후에. 이렇게 되자 한자 말 중에 이제 동음 이의어가 생기게 되고, 즉 소리는 같은데 어형은 같은데 뜻이 다른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한글로 적었을 때 이런 동음 이의어를 구별하는데 어려움이 이제 생기는 등 부작용이 일기 시작을 했죠. 즉 발음은 같으나
뜻이 다른 한자말을 한글로만 적으니 구별이 어렵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령 공포라는 게 있겠죠. 한글로 공포라고 쓰면은 그 뜻이 뭡니까?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거, 이것도 공포죠. 공포에 시달리다. 그런가 하면은 또 총알이 없이 총을 쏜 공포, 헛총이죠. 그것도 공포입니다. 근데 발음은 똑같고 어형도 같은데 한글로 쓸 때는 구별이 안 된다 그런 뜻이 되죠. 물론 그 컨텍스트가 있으면은 그 앞뒤의 말로서 구별은 할 수는 있는 거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 바로 말 다듬기 운동입니다. 북한에. 이 운동을 통해서 북한에서는 한자 말뿐 아니라 일본 말의 잔재를 없애고 그 밖에 외래어도 순수 우리말로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근본 동기 그 자체는 대단히 훌륭했다고 봅니다. 순수 우리말을 살려서 쓰고 없으면은 만들어 쓰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한 것이죠. 이거는 자주성의 선언, 언어의 자주성의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옛부터 내려오는 토박이 말을 발굴해서 쓰자는 주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말다듬기 운동의 목적을 공산주의 교양에 연결시키는 동시에 국어의 문화성을 높이는 데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말다듬기 운동의 주요 내용을 좀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한자 말을 토박이 말로 바꾼 거가 눈에 띕니다. 가능한 한 우리의 고유어를 써서 토박이 말을 써서 한자어를 추방하려는 노력이죠. 이 원칙에 의해 다듬어진 어휘 중에서 몇 가지 체육 용어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가령 지상회전, 이건 지상회전이라는 한자 말인데 이거를 팔짚고 돌기, 시축, 야구나 축구에 시작하기 전에 시축을 하는 것이 있죠. 이 대통령이라든가 무슨 이런 분이 나와서 대신 처음 차주는 그런 이제 의식이 있는데 이때 시축을 첫차기, 호흡 극한점을 수음 고비, 아주 간단하게 수음 고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득점망을 문그물, 혈구, 우리 몸 안에 있는 피의 그 혈구죠. 혈구를 PR, 홍수, 이거는 큰 물이라고 바꿨습니다. 이건 우리 옛날부터 우리 선조들도 큰 물이라는 말을 썼습니다만은 남한에서는 요즘에 이 큰 물이라는 말이 많이 쓰이지 않죠. 그 다음에 학술 분야에서 그 다듬어진 용어를 보면은 음성학이나 언어학 관계 학술 용어입니다만은 비음, 코를 통해서 나오는 소리 비음, 이런 소리죠. 이거 우리는 그냥 비음이라고 많이 쓰는데 북한에서는 콧소리라고 그래요. 순수 우리말이죠. 또 유음이라는 거는 이런 소리인데요. 흐르는 소리 같다 해서 유음입니다. 이걸 북한에서는 흐름 소리 그대로 풀어서 쓴 겁니다. 또 종소라는 거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 쓰는 거죠. 옛날식의 우리 쓰는 방법인데 위에서 아래로 쓰는 방법. 요즘에는 좌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횡설을 합니다만은 그 종소를 내려서 쓴다. 방점, 옛날에 훈민정음 이런 데 보면은 그 방점 점을 찍은 게 있죠. 글자에다가
주로 아래에다 찍는데, 그래서 이걸 밑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음절은 소리마디, 후설음은 혀 뒤 소리, 후설, 혀 뒤혀의 소리다, 그런 뜻이죠. 그 밖에도 일반 그 용어 중에서 몇 가지를 들어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공포 같은 걸 허총이라고 한다든가, 허총하면은 우선 두려워 떠는 공포스럽다 하는 공포와는 금방 구별이 되는 거죠. 또 니토는 진흙, 한자말 니토인데 애용하다, 우리 애용하다는 걸 많이 써요. 근데 북에서는 즐겨 쓰다. 여성들의 그 브래지어, 브라자죠. 이거를 북에서는 가슴띠 그럽니다. 접수구를 그냥 받는데죠. 모호하다, 흐릿하다. 이렇게 그 쉬운 말로 그 한자 말을 또는 외래어를 많이 바꾼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노력은 일본어를 일본어 잔재를 추방하는 노력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쉬운 우리말로 바꿔나간 거죠. 예를 들어서 운동화는 헝겊구두, 시약이라는 말 아십니까? 옛날에는 많이 쓰던 말인데 요즘에는 많이 바꿨죠, 우리도. 끝손질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한국에서도 지금 거의 비슷한 말을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서양 외래어를 어떻게 바꿨느냐. 자, 외래어를 우리 고유한 토박이 말이나 아니면은 한자 말로 다듬은 예가 상당수 눈에 띕니다. 특히 체육 용어에 이런 예가 많죠. 스파이크는 못을 박은 신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코너킥, 축구의 코너킥은 모서리볼, 서브를 넣는 서브는 던지기 볼. 스파이크의 또 하나 뜻은 배구에서 이렇게 위에서 내리치는 스파이크가 있죠. 이거 순간 타격. 헬리콥터, 직승 비행기, 똑바로 위로 올라 솟구치는 비행기다 뜻입니다. 여성의 콜세트를 몸매띠.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 나왔던 레코드라든가 호크라든가 이런 거를 소리판, 똑딱, 단추 등으로 많이 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말다듬기 운동을 벌이면서 북한 당국에서 어떤 점을 고려했는가 하는 걸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어휘간에 다듬어야 할 낱말 어휘간의 유기성을 고려한 점이 눈에 띕니다. 유기성을 강조하면서 머리에 두고 이 말을 다듬은 거죠. 상당히 좋은 점이라고 보겠습니다. 첫째로 고유어로 풀이할 때는, 즉 어려운 말을 고유어로 풀이할 때는 어휘의 유기성을 고려해서 말하자면 반대말, 합성어 등이 서로 어울리게 한다는 그런 원칙을 세우고 이에 따라 말을 다듬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근사라는 거는 가까이 찍는다는 말이죠. 근사, 사진 찍을 때. 근데 멀리 찍는 거는 원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멀리 찍기, 근사는 가까이 찍기. 그래서 이게 근사, 원사의 반대되는 그런 유기성을 고려했다는 거죠. 또 대사는 크게 찍기, 중사는 보통 찍기. 이렇게 이제 관련되는 낱말의 유기적인 관계를 충분히 고려한 그런 원칙이 시켜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말다듬기 운동은요, 의학, 금속, 생물학, 농학, 자연과학, 문학, 예술, 사회과학, 체육
등 18개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각 분과위원회에서는 연구 토론을 하고 그 내용을 매주 2, 3회에 걸쳐 노동신문, 민주조선 등의 신문에 실려서 이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을 모아 참고하였다고 합니다. 처음에 운동을 벌일 때 얘기죠. 가령 의학 용어 중에서 정제와 환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 정제와 환제, 그 중에서 정제를 알약으로 환제를 환약으로 하자는 안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정제를 단추처럼 생긴 약이라고 해서 단추약이라고 하고 환제를 알약으로 하자는 안도 있었다고 하는데 역시 찬성률이 낮아서 채택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새로이 다듬거나 만들어낸 말이 북한에는 상당히 많아서 우리에게는 언론 이해가 안 되고 좀 생소한 경우가 많게 된 것이죠. 한편 남한에서도 해방 후에 일본말 잔재의 추방 노력을 상당히 기울였습니다. 동시에 고유한 투박이말 찾기 등을 목적으로 해서 국어 순화 운동이 전개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한글학회가 특히 이러한 그 토박이말 발굴, 되찾기, 또 외래어 안쓰기 이런 운동을 앞장서 왔다고 보는데요. 한글학회가 펴낸 쉬운 말 사전은 바로 이러한 운동의 결실을 담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다듬기 운동에 있어서도 남한은 전체적으로 보아 소극적이고 점진적이었다고 봅니다. 규모가 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서울의 어휘는 그렇게 달라진 것이 많지 않은 반면 평양의 어휘는 엄청나게 달라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2강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